현재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일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오키나와 먼바다 부근에서 포착된 태풍이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위성 사진에서는 맹렬한 세력으로 발달 중인 가운데 만약 이 태풍이 열대저압부에서 태풍이 된다면 19호 태풍 성과가 되는 것입니다. 슈퍼태풍 그 이상의 강도로 급성장하여 도쿄로 직진 중인 태풍 성과는 올해 발생한 태풍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태풍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를 초토화시켰던 흰남노가 마찬가지로 역대급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전세계 기상청들의 경고가 쏟아졌고 10월 10일 날 태풍으로 발달하면서 열도를 휩쓸 것이라는 소식에 일본인들이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중심기압 938헥토파스칼 초속 30m의 세력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인 성과는 기존 태풍들과는 다른 특이한 패턴을 보이며 문제는 한반도를 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던 것입니다. 전 세계 기상학자들조차 입을 모아 한국과 일본이 긴장하지 않는다면 태풍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에 일본이 더욱 우려하는 이유에는 2019년 일본 열도에 들이닥쳤던 최악의 태풍인 하기비스의 경로와 매우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선가의 위성사진을 지도에 대입해본 결과 열도를 집어삼키고도 남을 크기로 성장했으며 특히 19호 태풍 성과는 처음엔 그저 열대 저기압에 불과했으나 갑자기 그 성장세가 예측 범위를 초과해버렸고 일본 오사카와 도쿄도를 강타할 것이라는 소식에 많은 일본인들은 수도가 위험에 처했다며 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상청은 수차례 지나간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10월부터는 온화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열도는 태풍의 피해가 없다라며 안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기상청을 시작으로 전 세계 기상경보센터조차 갑자기 태풍의 경로가 열도까지 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다시 일본 기상청의 섣부른 판단에 가만히 있던 일본인들도 분노가 극에 달하자 이러한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일본 당국은 태풍으로 성장하는 10월 10일을 기점으로 한반도와 중국 일대로 갈 것으로 예상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기상청의 발표를 비웃기라도 한 듯 태풍 성과는 매우 천천히 북서 방향으로 북상하면서 열도를 닥칠 확률이 급격히 높아졌고 전문가들은 태풍의 방향이 매우 위험한 이유에는 태풍이 북상하는 10월 15일에는 열도의 가을 장마 전선이 걸려 있는데 만약 이대로 북상한다면 장마 전선을 태풍이 먹어치우며 엄청난 크기로 열도를 괴멸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태풍 성과는 10월 16일 날 시속 142km를 돌파하며 오키나와를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속 142km는 2019년 일본에 나타난 슈퍼태풍 하기비스 이후 처음이며 현재까지도 일본은 이 슈퍼태풍의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칠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하나 약 17조 7천억 원의 피해를 입혔고 이재민만 무려 3,100명에 달하는 등 중심기압 915헥토파스칼, 1분 평균 풍속 82m/s의 세력으로 성장한 하기비스. 10월 3일 아침 마셜 제도 인근의 웨이크 섬 남동쪽 해상에서 열대요란이 형성되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기상 전문가들 중 그 누구도 전례 없는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초기 하기비스는 거리상으로도 일본에서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해 있었고 크기 자체도 매년 발생하는 태풍과 비슷한 데다 적어도 명세기 태풍이라면 흔히 관찰되는 태풍의 눈조차 희미했기에 당시 일본 언론사들은 하기비스의 세력에 대해 별다른 보도조차 내놓지 않았고 오히려 후지산에서 나타난 이상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등 태풍에 대해선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달리 뉴스에만 의존하는 일본인들답게 어떠한 정보를 얻지 못한 일본 시민들은 경계태세도 갖추지 못했으며 특히 2019년도는 한일 무역 분쟁으로 시끌벅적했기 때문에 불매운동을 매진하고 있었지만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10월 6일 새벽 유럽 기상경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열도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긴급 발표를 전했던 것입니다. 사이판 일대를 들이닥친 열대 저압부가 급속도로 성장하더니 카테고리 4등급의 슈퍼태풍으로의 발달이 예상되며 기상학자들은 계속해서 심각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돼 태풍 하기비스를 주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쪽으로 꾸준히 횡보하던 하기비스는 일본 열도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더니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 초속 80m, 강풍력 크기 1210km에 달하는 슈퍼태풍으로 성장하고야 말았습니다. 가장 큰 피해 지역으로 예상되던 도쿄도는 정작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외로 피해가 적었는데 도쿄 23구는 비가 많이 오기는 했어도 바람이 세게 불지는 않았고 반대로 적은 피해가 예상되던 치바현과 오사카 일대가 초토화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2020년 시점에도 치바현을 비롯한 피해 지역 상당수가 복구되지 못했고 재산 피해 부문에서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2019년 당시 환율 기준으로 150억 달러, 한화 약 17조 원의 무시무시한 피해를 입히고 소멸했습니다. 올해 흰남노가 한국과 일본을 핥히고 가긴 했지만 하기비스에 비하면 그저 일개 태풍에 불과했던 것인데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 성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동쪽 먼바다에 위치해 있고 태풍은 고기압 주변에 부는 바람을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 성과는 북동 방향으로 전향하는데 문제는 도쿄 남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는 2019년 최악의 태풍인 하기비스의 경로와 매우 유사했던 것입니다. 하기비스 역시 10월에 발생한 가을 태풍이며 태풍은 가을 태풍의 위력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열도가 패닉에 휩싸이고 만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지난번 흰남노 당시 오키나와에서 나타난 생수 대란과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에서는 생수와 생필품을 모조리 구입하는 사재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일본 기상청의 예보가 나올 때까지 믿지 않겠다며 이러한 소문은 분명 한국 측에서 보도한 사실무근 소식이라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 이러한 예측을 내놓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에 일본인들이 공포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만약 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해진다면 태풍 성과가 한반도로 올라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태풍 대비를 해야만 한다며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시즈오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태풍 15호 탈라스가 입힌 상처 때문에 수도관이 파열돼 여전히 수만 가구가 단수로 인해 물이 없는 사태로 수돗물을 얻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인들은 한국이 싫어도 이번 사태만큼은 양국이 힘을 합쳐 태풍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익들은 주변국들의 태풍을 보내고 있다는 망상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태풍 성과의 이동 경로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주면 태풍이 북상한 가운데 한반도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책을 마련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분들도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